네, 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이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례화되고 이 기구를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자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준비에 고생하신 실장님, 또 정책실장님, 또 안보실장님, 특히 정무수석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과거에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뭐 야당 시절에 항상 저도 19대 때 민주당에 있을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새로 임명되는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은 항상 낙하산 인사를 가능한 하지 않겠다,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소위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출범 후 2년 동안 낙하산 인사를 한 사람이 312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가 지금 표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월 기준으로 365명이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377명이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노른자위라고 생각하는 정무위, 환노위 이런데 낙하산 인사가 많이 산자위 이런 쪽에 이제 소관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공공기관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제가 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기관장 한번 보십시오. 그 상위 랭크되어 있는 정무위, 산자위, 문체위 여기에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관장 30명을 임명했는데 그중에 27명이 소위 낙하산 인사 정무위입니다. 산자위는 83%, 문체위는 73% 기관장의 경우고 감사의 경우에 75%, 그러니까 24명을 임명했는데 18명이 소위 캠프 출신 내지는 대선 캠프 민주당 출신입니다. 산자위는 83%, 문체위가 18%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근에 채용 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실장님? 네. 저는 이 감사하고 상당히 저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시지만은 기관장이 잘못하는 거 감시하고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제대로 감시하고 감사의 직능, 감사가 갖추어야 할 그분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꽂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더더욱 필요하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 비서실장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본인을 나를 지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구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말아달라라고 2017년 8월에 청와대에서 회동할 때 이게 당대표들 회동할 때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통계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 특히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능력,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기관장 감사가 이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사비리, 또 온정주의 인사, 또 연고주의 인사 이런 것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 기관장 감사 제가 나열을 해서 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루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여기저기 부탁받아서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검증을 좀 하시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조금 어떤 룰을 좀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어떤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비교하셨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캠프 세 가지 코드, 기준입니다. 예. 어떻게 코드는 그럼 어디 범위인지를 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캠프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예. 이 범위도 예. 이게 이제 뭐 그냥 당원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자문위원까지도 다 되는 건 이 어떻게 이제 예, 그 통계 범위는 내느냐에 제가 따라 너무 알려드릴게요. 달라져 버려서 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예. 기준도 또 예. 자료까지 다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예. 따로 예. 우리 김관영 대표님께는 네.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시간 주시면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금 청와대에 경제정책에 관여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계시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위원장님 계시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계시고 사회수석님 계시고 경제수석 계시고 경제보좌관 계시고 일자리수석 계시고 저는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경제 관련되어서 수석들이 많고 이 헤드쿼터가 비대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리스트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거는 예. 경제수석, 예. 그리고 경제보좌관,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수석 이렇게 세 분이 적절한. 그러면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뭐 하시고 소득주도 성장위원장님은 뭐 하시고 청와대 사회수석님 주로 부동산 정책 많이 입안하시는데 관여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을 사회석에 관여했던 거는 저희 정부 초기에 업무 관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수석실록을 이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고 이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내각이 조금만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장관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 장관 말 잘못됐다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요.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각이 책임 내각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부분도 좀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저는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줄이고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제가 청와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최저임금 물론 저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지금 부작용을 사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앓고 있고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이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6.4%도 지금 감당하기가 힘든데 내년도 10.9%가 또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10.9%가 사회적 합의 기준을 통해서 합의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 내지는 10월 1일이라도 좀 유예를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실시장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재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고맙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말씀을 해줬는데 과연 청와대가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